네, 밑으로 되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주무관님이 밤 8시 반쯤 넘어가지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강의 자료가 다 준비돼 가고 있느냐? 덜 되고 있다. 제가 어제 저도 그 개인적인 또 업무가 있고 밤 8시 한 반 넘어가지고 이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총 페이지는 134페이지 되는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아침에 오니까 이 센터 주무관님이 카피를 다 떴더라고요. 그 양이 많거든요. 아마 3시간, 4시간 이상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무관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 사회 첫발 예를 가지고 사과나무를 먼저 봤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아오리 사과. 제가 한 30년 다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대나무 이것만 3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뭐냐면은 전정, 사과 전정을 제가 30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사과나무를 키우는 방식이 있고 또 현재 우리 농업에 사과농업이 있어가지고 사과 재배 전정 기술을 잘하고 분도 계신데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너무 헷갈려해요. 이분은 이게 좋다, 저분은 저 방식이 좋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제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작물은 함부로 톱가위를 대면 안 된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도 물론 복숭아는 눈이 2개입니다. 꽃눈이 복합니다. 꽃이 원체 많이 피고 보통 사과나무를 비교했을 때는 2배, 3배 꽃 개화량이 많아요. 근데 막 자르면 꽃이 막 와. 사과 같은 경우는 막 자르면 꽃이 없어. M구 작은 대목이 키 작은 나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고 이후부터는 적십도 하고 절단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자르면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둬가지고 나무가 스스로 시행률이 부합되게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안정이 돼야 꽃눈이 분화되고 그래서 사과나무는 3년지에 달린다.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복숭아는 그 다음에 또는 3년 차에 막 4.5kg 몇 개씩 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꽃이 많이 피는 과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위질을 많이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가지고 달라 할 가지인데 툭 잘라.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이제 원래 5월 20일 되면은 5월 19일 되면은 딱 만 5년입니다. 만 5년인데 그래도 유튜브 하게 된 그 동기가 제가 고향이 경북 봉화 쪽이에요. 그 전에 부모님 뵈러 제가 매주 갔어요. 매주 갔다가 오는데 봉화군에도 사과밭이 많지요. 오늘 물론 내가 오늘 테마는 복숭아입니다. 그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길 옆에 M구 작은 대목을 촘촘히 심어놨어. 이거 밭에 들어가 봤는데 그때가 봄인데 나무가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거 나무 조음이야. 나무 조음. M구 작은 대목이 나무 조음이 아주 취약합니다. 잘 죽습니다. 원래 특히 M구 작은 대목이 사과 주산지 가수원에 피해가 엄청나요. 어제 통화하신 분은 청송인데 경북 청송에 750주, 250주가 나무 조음으로 속된 말로 맛이 가쁜 거야. 그 손실이 엄청 크지. 원래 땀을만 한데. 그런 피해가 있길래 저는 유튜브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계정을 만들었어. 계정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이게 나무 조음 피해입니다. 나무 조음약을 빨리 찍어가지고 편집할 줄 모르고 올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보니까 몇천 명이 봤더라고. 야, 이게 유튜브구나. 우리가 맨날 모여가지고 1년에 저희들도 1년에 정기교육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KBS 방송국을 빌립니다. 왜? 우리 교육하면 700명씩 와요. 700명 모일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KBS 협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강의한 지가 한 9년, 10년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의를 했고 대면 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 강의할 시간이 없고 집단 종합 교육을 할 기회가 사실 드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목반 군소 단위 교육은 많아요. A 장목반에서 오늘 전정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1시간 해달라. 그럼 1시간 강의하고 현장 2시간. 사다리 타고 겨울에 막 전정 시범 막 보여드려요.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참여하지 못하는,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서는 교육할 장수가 없다. 그래서, 야, 이 영상이 멋지구나. 그래가지고 몇 편 찍었는데
그 곧바로 그 다음에 1월 달에 2월 달에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부 교육이 다 취소되는 거예요. 전부 마스크 찌고 교육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경지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영상을 내가 잘 만들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찍게 됐습니다. 찍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500편 찍어놨는데, 그 의외로 구독자 하나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농업 유튜브는 농업이라는 제한적인 시스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어떤 먹방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처럼 막 많이 늘지가 않아요. 우리 농가 수는 제한적이면서 그 안에 사과 복숭아 하신 농가분들은 더 제한적이에요. 사과는 정부 통계로 5만 5천 명, 복숭아는 제가 알기로 3만 한 8천 명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 하면은 복숭아는 한 5만 명, 사과는 한 8만 명, 합이 한 13만 명이 사과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6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6만 명이. 그렇게 한 50% 정도는 보고 계시고,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걸 인터넷 검색 잘 못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이런 거 누르지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사과는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볼 줄 아신 분은 거의 다 보고 계신다. 복숭아도 제가 보니까 한 30, 40%는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물론 저 있는 그대로 이제 제가 아는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농약을 30년 제가 만졌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A 약제가 나왔다. 저도 처음 듣는다. 그 성분이 뭐냐? 다른 약 A, B, C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게. A, B는 잘 듣던 약인데, C는 내가 처음 듣는 약인데, 약 이름, 성분, 딱 보는 순간, 기존 A, B 조합 가능, 오케이, 합격. 농약은 물론 우리가 약을 살포할 때, 다이세렘 수화제를 물 500에 40g을 열라고 그 나와 있습니다. 40g. 그 40g 넣는 게 마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정량을 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장 지도사는 뭐냐 하면은 기질을 발휘해야 돼요. 그 농약 처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홍천 지역에 복숭아 사과도 일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대한민국의 사과밭에 발생되는 병, 대한민국의 복숭아에 발생되는 병 해충은 100% 똑같습니다. 단 언제 발생되느냐, 이 한 몇년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또 병 해충이 다 발생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 작년에 분명히 발생 많이 됐는데 올해도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태무심했던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사과는 작년에 탄저병이 엄청 생겼어요. 물론 제 근처는 탄저병이 없습니다. 보고도 놔둘 농가도 없고 놔둘 저도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다른 경상북도 지역에 또 경남 지역에 홍로가 많은 전라도 장수 무주 쪽에 홍로 탄저가 많아가지고 홍로를 비싼 사과 아닙니까? 금사가 천짝을 딴다. 그런 800짝이 다 탄저병이에요. 그 집은 난리 났죠. 소득이 없는데. 복숭아 내가 콘테나 1000개를 딴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예요. 열과, 낙과, 천공, 탄저, 흰가루, 잿빛, 새짚고, 노린지 먹고, 예를 들면은 그러한 모든 기스백이, 병과들 이런 것들이 20%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왔을 때, 낙과 포함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요, 깜짝. 바닥에 복숭아가 빨개. 이야, 이 무슨 일이야, 이거. 달린 게 몇 개 없습니다. 전체가 밝았습니다. 다 낙과에 낙과.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 그걸.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원래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이거지. 왜? 비가 많이 와도 잘 빠지지 않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 다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늘 강조드리지만, 이 뿌리의 활성화, 뿌리 힘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복숭아는 꼭지가 야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 경도, 보구력이 좋아야 돼. 예. 조금 야물게 키우고 꼭지는 딱딱하게 하고. 복숭아가 천근세이다 보니까 비, 가뭄 엄청 민감합니다. 그 뿌리 근권을 분포를 잘 시켜줘야 돼요. 이런 생리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꽃이, 한눈에 꽃이 2개씩 피어, 한눈에. 너무 꽃이 흔해서 쉽게 대하는 것인가? 이런 의아심 분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외로 복숭아는 엄청 민감한 과종이다 보니까 잎 관리, 뿌리 관리, 이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위 이런 것 함부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또 그 다음에 복숭아는 태양이 완성하는 과실이다. 햇빛이 엄청 민감해요. 전쟁하시고 그늘지 보시면 그늘지 다 말라버리죠. 사과나무는 안 마릅니다. 근데 유독 복숭아만 다 말라. 햇빛이 엄청 민감해요. 그리고 이파리 관리. 제가 이 사과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연민 시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근데 더 민감한 게 복숭아예요. 복숭아는 잎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연민 시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잎이 멀쩡하고 병 없고 멀쩡해야 걔가 광합성 동화산물을 만들어가지고 열매로 전달해줘. 맛있고 굵게 해줍니다. 거기에서 남는 잉여 양분은 만들어지고 있는 꽃눈의 충실도를 좋게 하고 거기에 또다시 남는 잉여 양분은 내년을 위해서 뿌리로 쫙 모아주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잎이 공장. 복숭아 열매, 사과 열매를 좋게 하는 핵심 주체는 뭐냐? 이파리다. 절대 천국이 오면 안 된다. 천국병 약도 종류가 많아요. 마이신, 발리다마이신, 옥사이클린, 아그레프 브라마이신, 하루물 종류 맞았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나중에 설명 나옵니다. 상표명만 다르지 같은 약이 많아요. 이름만 다르다고 막 치면 안 됩니다. 앞전에 쳤는 마이신 계통이 무슨 계통이냐? 요번에 칠 게 무슨 계통이냐? 원래 천공이 심할 때는 처음에는 아이고 병도 없는데 싼 거 줘, 싼 거. 그래서 안 돼. 싼 거 칠 때가 있어. 병이 많을 때는 싼 거 치다 병이 와. 그럼 약의 성분 함량 강도를 자꾸 높여. 조금 더 비싼 약이죠. 조금 더 세게 치, 조금 더 세게. 조금 낫긴 낫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병이 많은 조짐이 보여. 야, 센 거 쳐버려 그냥. 확 억지를 해버야 된다니까. 억지시켜놓으면은 병의 균 속도도 느리고 숫자도 적어집니다. 그때 싼 약을 쳐도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약한 거 치고 조금 병도 계속 늘어나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제가 처방하는 거는 원래 지금 복숭아 개화기 중에 비 오고 지금 비 오죠. 바람 불죠. 세균성 구멍병이 새끼치기 좋은 날씨입니다. 센 걸 첩어야 돼. 센 거 그냥. 최고 용기 뭐냐? 그걸 첩어야 된다. 그냥. 전기 살포가 만약에 10이다 12일이다. 그 사이에 살균제 플러스 마이신을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뭐하고? 마그네슘과 같이. 이파리가 병이 오면은 열매도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지도사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전국 지도사들한테 제가 당부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이 손실이 없어야 된다. 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봄에 지금 단에 보면은 잎이 다 새파래. 누가 잘 될지 모르지 잘 모릅니다. 다 새파래. 똑같이 가. 가을에 딱 하니까 성적이 차이가 막 나네. 그래서 가을에 손실이 없어야 되고 전정 어떻게 하고 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열매가 깨끗해야 돼. 허실이 버린 게 없어야 돼. 1000개 따면은 최대한 잘 맞아가지고 20%입니다. 한 5% 내외 정도.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한 5% 나오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다. 왜? 농산물. 내 자식도 사형제가 똑같이 안 크지 않습니까? 농산물은 한 나무에 복숭아는 300개에서 1000개 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1000알맹이가 100% 좋지는 못해. 그래서 5%는 내가 잡아준다. 100% 병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만약에 6000개를 딴다. 낙과 한 짝이 없는 집이 있어요. 낙과 한 짝이. 예,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 복숭아의 특성, 여기 아까 전에 우리 복숭아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홍천군 관내에 복숭아가 유입된 지가 한 20년 내외가 됐다. 그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예. 물론, 여기 품종은 아마 저 딱딱이, 예, 딱딱이로 알고 있는데, 예, 좀 대과종이죠. 대홍, 말 그대로 대홍 불수입니다. 딱딱입니다. 예, 그런 과정이, 딱딱이 품종이 좀 헷갈이 있을 수가 있고, 착과수가 많다 보면은 뿌리의 TR 문제 때문에 뿌리의 집행 능력에 비해서 굵고 많으면은 나무가 수채, 본능,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부분 자연 낙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숭아는 키워 보시면 한 3년만 되면은 수관이 확장돼 가지고 엄청 커져버려요. 사과로 말하면은 한 6년 차,
7년차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목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개장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급격하게 노쇠화가 빨리 오는 게 복숭아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음성 엄청 약합니다. 예, 그늘지기 싫어합니다. 무조건 모든 작물은 햇빛이 와야 들어간다. 그래서 제시거리가 좁은 것보다 저는 그 M구 요새 사과나무 좁게 심는 건 아주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자연스럽게 넓게 키워가지고 본성 그대로 잘 키워가지고도 충분히 따는데 저렇게 왜 좁게 심느냐. 좁게 심으면 나무가 복잡하지 않고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체력이 원래 약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많고 동력이 약하고 동력이 약하다 보니까 나무조임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복숭아는 전정 부위 상처가 잘 아물다는 특성. 그래서 바짝 못 자르고 턱을 놔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 2, 3기 핵칼 부분도 있고 꽃눈부나 여러분들이 복숭아 농사를 직접 하시기도 잘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2월 말에 뿌리가 한번 나오고 9월 말에 뿌리가 또 한번 나온다. 그리고 9월 말에 또는 7월 말 돼가지고 열매를 굵히기 위해 가지고 내 욕심에 비료를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복숭아 맛이 없어요. 왜? 비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 비료가 녹아서 작물이 흡수할 때까지는 보통 60일 이상, 2개월 걸려요. 그 7월 달 뿌렸어. 9월 달 빨아먹네. 늦게 나는 복숭아 맛이 없어요. 비료를 주시려면은 빨리 주시다, 빨리. 지금 빨리 주시고. 그 이유는 비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맛이 떨어진다, 맛이. 제가 늘 강의도 제일 밑에 줄 보시면은 위에는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광합성. 그늘이 안 주도록 만드셔야 돼. 가지를 다 벌려가지고 각각의 가지에 있는 결과지군 잎들이 광합성 할 수 있도록 햇빛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유효엽을 많이 만드느냐. 그늘 속에 있는 이파리는 새파란데 죽은 잎과 다를 바가 없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잎은 의미 없는 이파리입니다. 최대한 잎이 햇빛을 많이 보게끔 하고 잎이 잘 호흡하게끔 바람이 살랑살랑 잘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꽃눈도 좋고 열매도 굵고 맛도 좋고 색깔도 잘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효열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천공기 와가지고 잎이 욱 떨어지면 안 되죠. 단 복숭아 따고 난 다음에 10월 하순경에 석회 보로대, 천공기 많은 집은 수확 후에 10월 하순에 석회 보로대 치는 게 좋습니다. 치면 잎이 생김이 막 떨어져. 떨어지면 꽃잎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천공도 그 다음에 덜 하고, 복숭아는 암술의 수정 능력은 한 4일에서 5일 갑니다. 5일 가고, 인공수분을 하신다 그러면은 꽃 피고 난 다음에 3, 4일 만에 빨리 찍으셔야 돼요. 찍고, 수정 완료까지 배유에 도달해가지고 완전히 결합할 때까지는 한 12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듬이 맞으면은 복숭아꽃이 단나에 단나.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 눈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숭아는 햇볕 많이 보는데 보면 가지가 살쪄서 통통하고 눈이 부부한 게 2개 있습니다. 꽃눈이. 그 안에 잎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아야 돼. 그건 결국 뭐냐? 햇볕이 충분해야 그런 걸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미랑 원소 시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요소, 복합비를 막 줬어요. 여러분들이 복숭아 따고 난 다음에 미랑원소 토양 시비, 미랑원소. 그 다음에 3월 말 4월 초에 미랑원소 2차 시비. 그 다음에 5월 하순에 인상가리 토양 시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해야 깔도 잘 나고 꽃눈 분화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잎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날도 우중중하지, 비도 많이 오지, 온도 변화 심하지. 비가 많이 오니까 뿌리도 치두상태 있다 보니까 호흡불량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미랑원소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애 키우듯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뭐 별다른 것이 아니고 미랑원소만 주시면 됩니다. 미랑원소. 복숭아는 주지끝이 약하면은 모든 게 나빠요. 주지끝이 떨어지면은 그늘이 많이 지고 일조 불량이 와요. 그래서 나쁘고, 물론 알도 작고, 복숭아는 반드시 가지 끝, 주지 선나무가 딱 있으셔야 돼요. 예. 이제 하늘 보고 수평 상향 딱 뻗어야 그 집에 꽃눈이 좋습니다. 알도 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지 끝이 늘어져서는 안 된다. 힘이 약하다. 바깥 눈을 두고 딱 절단합니다. 왜? 힘밖에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항상 끝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고동 관리. 주지 끝에 힘이 좋아야 밑에 있는 양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끝이 늘어지면은 뿌리가 우리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양이야. 양분을 안 줍니다. 뻗은 쪽으로 양분이 다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이 핵과류는 반드시 끝이 수평 상향 힘있게 딱 뻗어줘야 된다. 요건 이쁘게 잘 달렸죠. 예.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네, 복숭아. 요런 것만 해결하면 사실은 완벽해요, 병해충은. 그 교재에 우리 주부관의 복숭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세균성. 지금도 흰가루병이 또 많이 발생됩니다. 이 오갈병이 아마 발생이 됐습니다. 급성 이상 수지 증상도 오는데 이게 왜 이럴까? 아직 명확하게 원인은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만 원인이 뭔지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잿빛무리병도 우려가 되고 있고, 탄저병. 저는 복숭아 탄저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공병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잿빛 가끔 보고, 흰가루병을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흰가루병. 어디? 산지에 있는 복숭아. 네. 핵칼은 늘상 보는 것이고, 이상 얼룩과도 1년에 한두 번씩 봅니다. 이상 얼룩과. 낙과도 제법 있고, 수나방 피해는 늘 조금씩 있습니다. 깍지벌레도 좀 늘 있습니다. 응애는 발생되는데 복숭아 꽃눈과 당도, 착색, 비대 문제에 지장 줄 정도로 없는데, 병동가 중에 한 30농가가 응애를 먹습니다. 6월 한 5일 넘어가면 먹습니다. 갈색갈개 매미 선녀벌레는 나온 지가 한 8, 9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거는 늘상 때가 되면 나옵니다. 노린재, 늘 보는데 아주 심한 건 아니고, 뽕나무 이 아주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좀, 유리다방 군데군데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방지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가을에 좋은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화기 또는 낙화 이후에 지금 오늘처럼 비바람이 많이 치기 때문에 이 병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역을 입히고 수액이 막 나오죠. 예. 전혀 상품 가치가 없죠. 전염은 뭐냐면은 비바람. 우리가 겨울에 전쟁할 때, 잿빛 곰팡이 마른 가지가 많아. 그러면은 내 밭에 원래 제공이 많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감하셔야 됩니다. 잿빛 곰팡이 많은 가지를 우리 밭에 발견했다면은, 잘랐다면은, 우리 밭에 천공이 많을 거야. 이래 예상하시고, 천고병약 좋은 거를 딱 치셔야 돼. 안 그러면 망편합니다. 제 경험상. 강한 비바람이 제일 문제다. 그 다음에 질소를, 비료를 내가 많이 주지 말라 그랬죠. 질소 과다. 수세가 너무 약해도 병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 보니까 잘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는 보통 보면은 최소 3가지, 많으면 8가지 품종을 보통 합니다. 30평 기준 8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백독의 품종이 바람맞이 있을 때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내 밭에 심겠다. 어떤 품종이 이 병에, 천공병에 민감한지 그걸 아시고 어느 위치에 잘 오느냐 그걸 파악해가지고 내 밭이 산에 능선이 이렇게 있다. 심어도 꼭대기에는 백독을 심으시면 안 돼. 약을 주로 방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백독이 가장 취약하다. 다만 사전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방풍망을 설치하니까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초기에 제압해야 된다. 제가 보인다. 그러면 센 걸로 딱 쳐드립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본격 적과 들어갈 때 한 500원짜리 크기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런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원에는 월동 직후에 스크비로드에 보르겔 꼭 치기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한 6월 한 10일쯤 돼가지고 밑에 빨간 것이 보시면 아얀보르데 1, 2회, 일주 간격 1, 2회 단용으로 또는 다른 살균제나 다른 살충제여가지고 특별 방제를 한 2회 정도 하시면은 훨씬 더 적더라. 수확 후에 제가 10월 말 그랬죠. 10월 말 돼가지고 보르데를 치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확실히 천공병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처방하기 때문에 그 사례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사진을 보면은 저런 장면도 많아요. 복숭아는 잎이 민감합니다. 오후 1시, 2시 돼가지고 맞은 자리 가면 약해가 납니다. 날 뜨거울 때. 오셔가지고, 이파리 병이 왔나 봐달래. 그 가보면은 마지막 끝난 자리가 어딥니까? 그거 갑니다, 같이. 몇 시 끝났습니까? 1시 끝났대. 예, 농도장입니다. 딱 그게 적으면 위에 이파리입니다.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건 큰 문제는 없어요. 예. 밑에 사진이
예, 천공하고 다르죠. 예, 천공은 원형이 아니고 아주 불규칙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이 집도 이 앞집이 할 때는 제 꼭대기 백독인데 천공이 엄청났습니다. 엄청 심했는데 이거 설치하고부터는 병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유명 품종에서 자연 낙화가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근데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농약의 분무 압력에 약하냐 보통이냐 세냐에 따라 가지고 천공병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압살포 제일 왼쪽에 약하게 살포했을 때는 이병률이 훨씬 적고 고압살포 하니까 이병률이 한 11% 더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린 열매의 분무 압력 때문에 작은 기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작은 미세한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균이 딱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과기 때는 약은 충분히 살포하되 보드랍게 푹 쳐야 되지 세게 확 치면은 미세하게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천공균이 감염. 이건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자, 브라마이신 한번 보십시오. 영일 스마트, 한우물, 용마루, 방범대, 브라마이신, 아그레토, 아리농용신, 아그데마이신, 전토마이신, 옥사이클린, 일품, 폴카, 비천무, 위풍당당, 옥토퍼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죠? 예. 영일 스마트, 한우물, 용마루. 그 세 가지는 이름만 다르지 같은 약이에요. 발리다마이신계. 같은 약이 같은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용마루도 발리다마이신, 방범대, 브라마이신, 아그레토, 아리농용신은 스트랩토마이신. 그 형제가 다릅니다. 같은 마이신인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위에 방범대는 발리다마이신과 스트랩토마이신이 짬뽕된 약인 거예요. 밑에 아그리마이신은 스트랩토마이신의 황산이 들어간 겁니다. 젠토마이신도 아그리마이신 같은 약입니다. 회사만 다르고. 옥사이클린 단용입니다. 저는 지금 옥사이클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쌉니다. 이게. 비싸도 그 값어치를 한다. 우리가 약 쓸 때 보면은 약값이 비싸긴 비싸지. 저도 압니다. 비싼데 약값이 100만 원 더 들어가. 100만 원 더 들어가가지고 복숭아 기스배기가 500짝이 줄었어. 그 짝당 2만 원, 1000만 원이다.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기스배기 500짝이 줄었어. 그러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100만 원 빼면 900만 원을 내가 경영상 이득을 본 겁니다. 경영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에게. 예. 약값 100, 2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로 작년에 그 천짝에 800짝 탄저로 버린 집이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제가 있는 옆에 계신 분은 콘테이너 1400짝에 기스배기가 7kg. 반상자밖에 안 되죠. 그런 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계통들을 보시고 약을 치셔야 됩니다. 자, 수질 pH 점검. 양량은 충분해야 됩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도 제식거리 넓어가지고 기계로 막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6m, 3m, 약이 잘 안 맞을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약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지. 그냥 훅 제가 보기는 맞는 끝에도 약 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가고 난 다음에 약가루가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약가루가 묻지 않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병해충 방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양량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또 농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가수원에 사용하는 물 검사, 간이 검사 결과 5.5, 6.8이 나와줘야 됩니다. 7.5, 8.5가 된 집 진짜 많아요. 그런 가수원이. 근데 약효가 별로 없습니다. 약을 100만 원 쳤는데 효과를 못 봅니다. 약효를 보기 위해서는 내 밭에 사용하는 수질 검사 결과 5.에서 6.8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7.5가 나왔다. 그 6.5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시키는 제품이 많아요. 요새 목추액 친다, 뭐 변조선서 친다. 그것도 다 다른 집마다. 뭐 하급이면 됩니까? 100ml면 됩니까? 300ml면 됩니까? 내 밭에 수질 pH를 정확히 알아야 몇 그램 몇 하는데 그걸 본인이 잘 모르시니까 정확한 처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같은 게 있어요. 뭐 확산엔2 또는 뭐 파워업 그런 거는 물 500에 100g 넣으면은 주로 1 다운됩니다. 우리가 다 재보니까. 그래서 7.5는 6.5가 된다. 네, 그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고. 이 물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밭에 같은 약을 쳐도 해마다 병이 많고 해마다 아까다니까 응애가 안 잡히고 그 물검사 해보셔야 돼. 물검사. 자, 그래서
물의 산도가 5.6으로 산성화되었을 때 약제 효능이 높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약을 처방해봐도 그 말이 맞다 말씀드리고, 물의 산도가 높을수록 항생제의 분해율이 높아져서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약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질 산도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데이터입니다. 예. 그 실제 맞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적과 무렵에 나올 수가 있다. 제 경험상. 눈에 보이면 어렵습니다. 빨리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검은별 문이병도 많은데 이 검은별 문이병 흑선병하고 청병을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미경을 보면 달라요. 청홍병은 병반에 불규칙하고 그 심이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청홍병은. 흑선병은 주로 껍질 표면에 있는데 연탄 가루를 뿌린 것처럼 요래 오돌토돌하며 까맣게, 그게 검은별 문이병인데 산지형 가수원에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청홍병이다, 청홍병 마이신만 자꾸 작년에 사과 넣겠다는 부서에 견문이 썩병 많이 왔죠. 그 사람들이 홍도에 탄저 뒤 가지고 안 잡히지.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이거 탄저 아니다. 이거 견문이 썩은 병이다. 병반 구분, 탄저, 뾰족, 견문이 썩은 병 둥글다. 그 다음부터 막 견문이 썩은 병이 막 나갔습니다. 예. 마이코, 실받고 막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병반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게 합당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거지. 까만 점만 지키면 다 탄저다 그래, 전부 다. 탄저가 아닌데. 이거 청홍병이 아닌데 자 청홍이라 그래. 그러면 멸문이병입니다. 근데 병반이 그냥 보면 어르신을 보면 다 까매 똑같이 보여. 현미경을 딱 봐야 됩니다. 보면은 병반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맞는 약을 딱 줘야지. 뭐 보가드, 프루겐 딱 치는 거야. 만약에 의심스럽다. 청홍병, 마이신 플러스 프루겐 섞어 치면 되지. 그러면은 동시에 다 가능하다 이거지. 한 개만 하지 마시고. 예. 그런 현장 대책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지. 이거 보세요. 이러고 보면 비슷하다니까 이게. 예. 같이 까맣게 보여요. 시골 어른들이 그 눈이 뭐 초등학생, 중학교 2학년처럼 막 잘 보입니까? 다 침침하지. 그죠? 아까 전에 응애 꼬이면 모르잖아요. 머리가 스물스물해. 그러면 밭에 가면 응애가 엄청 많아. 그럼 어르신 눈에 당연히 안 보이죠. 현미경을 딱 봐야 되지. 젊은 사람은 딱 보면은 요만한 게 먼지가 엮여가. 그게 응애거든요. 어르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스물스물하다. 그러면 응애가 그 밭에 몇만 마리 있는 거야. 몇만 마리가 성충이 되는데 3, 4일 걸리고 3, 4일 후 돼가지고 걔들이 둘이 암놈순을 교미를 해가지고 몇만 마리가 몇백 마리 되는 거예요. 몇백만 마리가. 약초도 못 잡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체 빨리 번지기 때문에. 예. 약초도 약이 100% 맞습니까? 지 안에 약이 안 들어간 데 얼마나 많은데. 걔들 또 종족 보존 법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미를 또 해. 시급합니다. 애먹습니다. 초기 제압을 하셔야 돼, 무조건. 여기는 보면은 왼쪽에는 청홍병, 이거는 굴라방, 이거는 굴라방 청홍 같이 왔어요. 예. 굴라방 먹으면은 같이 올 수가 있죠. 저기 보면 굴라방은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저 하얀 실이 보이죠. 굴라방 굴입니다. 예. 표가 나죠. 이럴 때는 청홍약만 치면 안 돼. 초대 말씀드렸지. 청홍은 미세한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청홍 시마다 반드시 노린재가 같이 노린재야. 노린재 콕 집어. 사과밭에 탄저 많은 데 가면 노린재가 많습니다. 살충제와 살균제를 복합 처방하셔야 됩니다. 한 겹 쳐서 못 잡습니다. 그런 순간 판단력이 중요하다. 잎도 좀 두꺼워야 됩니다. 잎이 얇아, 복숭아가. 또 이 위에 흰가루병이 곧 번질 때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봉기 씌울라 그러면 열받습니다. 하얀 가루가 탁 발처럼 딱 박혀있네요. 흰가루병. 그거 다 기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굵어지지도 않아요. 그 열매가 많이 보일 때가 곧 됐다. 적과 다 하고 봉기 씌울라 그러는데 또는 굵어서 최종 정리적과 마무리적과 하려고 밭에 딱 하는데 전부 그거네. 다 따르고 나니까 한 개 남았네. 한 개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삼재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여기 10개인데 10개 다 빈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수원에 찔레나무. 네. 찔레 있으면 100% 걸려요. 찔레나무. 그거 보세요. 딸기 없잖아, 이게. 100% 아니면 100%. 이거 2개는 달아보여야 되는데 밑에 저 위에. 전부 작은 놈까지 전부 다야. 그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 한 나무에 다 따고 나니까 복수가 10개도 안 돼. 온전생이. 그런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형 가수원에 가면 둘레 찔레나무가 많습니다. 또는 장미꽃. 찔레가 제일 문제예요. 찔레 많은 집에는 보니까 백발백중이야. 올해 같은 경우는 더해. 비가 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라. 그죠? 그렇죠? 찔레가 있습니까? 아, 찔레 없는 밭이 있느냐? 이것도 막 서기를 막네. 그 찔레를 겨울에 건사미로 다 죽여버렸어요. 건사미. 불을 다 죽여버려라. 그 다음에 또 만났지. 그 다음에 영웅교육대. 어떻습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죽이고, 그 다음에 재배했죠. 만났는데, 이거 없었대. 이런 그분은 하얀 가루병이라고 합니다. 하얀 가루병이 없더라. 야, 그 희한하대. 희한한 게 아니고, 그 책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그 책에 딱 비줬지. 흰 가루병은 찔레가 기주식물이다. 그 나와 있습니다. 네. 찔레 꽃이 피기 전에 방지해달라. 근데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저도 처방을 해봤거든요. 못 잡습니다. 발생되면 못 잡아 뭐든지. 탄저에 걸리는 밭에 탄저약 쳐보세요. 안 잡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균이 다 감염됐어. 사전 방제 줍니다. 사전 방제. 원래 이런 교육이 좀 지루합니다. 예. 찔레가 많죠. 찔레나무가 있으면 100% 발생한다. 발생 후에는 늦다. 다 따내는 수밖에 없다. 오갈병 좀 보입니까? 오갈병? 네. 보이죠? 네. 해순 끝에 벌겋벌겋 살이 막 쪄서 보입니다. 오갈병. 걸리고 난 다음에 약천물이 많아. 안 돼요. 왜? 걸릴 신촌 감염이 끝났습니다. 2차 입양이 안 됩니다. 잘라서 버리시면 돼. 한두 개 보인다, 겁난다. 그러면 자르고 약을 치셔야 돼. 오갈병 걸리는 가지에 잎에 약을 막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안 펴집니다. 끝나버렸어. 잘라고 그러면 최고 나요. 단, 그 시기에 발생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꽃 다 떨어져서 기다리면 안 돼. 꽃이 70% 떨어졌다. 그러면 낙하 후 1차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끝꽃은 필요 없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사과꽃이 다 떨어지면 열매가 파달 많은 약치라 그래.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야. 저는 바꿨어요. 꽃 70 내지 80% 떨어졌습니까? 자, 1차, 제1차 정규방제 실시. 그러면 한번 10몇 년 돼가지고 알아서 약사 나와요. 바글바글해. 약사 몇 백명씩 다 하게. 비 오면 지금 오늘 더 많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다 치라 그래. 그 병이 없어요. 초전박살. 이것도 마찬가지. 꽃이 복숭아는 7 내지 80% 떨어졌다. 꽃이 좀 남아있어. 약 쳐버려야 돼. 나머지 결실 안 돼도 관계없어. 그거 다 달면 뭐합니까? 어차피 적고로 다 갖다 버리는데. 그 꽃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때 뭐 치느냐? 다코닐이지, 다코닐. 다코닐이 이 오갈병이 약이 좋아요. 겨화제는 석회보로대 또는 델란. 아니면 꽃이고 다코닐 또는 델란. 제가 보기엔 다코닐이 좋더라고. 다코닐 에이스. 약도 싸고. 다코닐 에이스. 플러스 옥사이클린. 바람 부니까. 옥사이클린. 살충제. 노린제, 순나방, 인마리나방, 앰플리고. 플러스 복숭아는 진딧물약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뭐, 트랜스폼, 스트레이트, 팡파레 S. 좀 비싸. 쳐야 돼. 왜 그러냐면, 발생되면 그냥 안 칠 것,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딧물 어지고 안에 채가 덜 잡혀. 그 다음에 약도치 100% 치게 되어 있어. 오글오글해지기 때문에. 안 치면 안 돼. 생기면 이 뒤에 말려가지고 약이 들어갑니까? 못 잡아. 또 잘라고 또 버려야 돼. 그래서 미리 잡아야 된다. 여기 보세요. 오갈병. 예, 오갈병이. 이 심한 겁니다, 이거. 심하죠? 예. 전정가위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약 친다고 이파리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납니다. 잘라서 저기서 새로 하셔야 돼. 꽃이 80% 정도 낙화되면은 다코닐, 마이신, 살충제, 또 물약 무조건 친다. 거기다가 마그네슘 섞으시면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 이제 경험만 말씀드립니다. 자, 오갈병. 약은 다코닐, 아리타로닐, 델란이 있습니다. 병증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수원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 급성 수지 현상. 이게 나무 좋은 피해도 아니고 역병도 아니고 왜 동해피나 왜 죽지? 그 저희들이 같이 복수와 급성 수지 증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지만은 명확한 원인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뿌리가 습하거나 나무의 수채 체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병에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현장 검토 결과 이 지제부 뿌리 근처가 습할 경우에 이게 많더라고요. 예. 이렇게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이게 3년 4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 다 죽어버려요. 집 앞마당에 찍습니다. 이 가수원 주인의 앞마당입니다. 다 죽어버려요. 이게 한 나무가 아니에요. 한 절반이 이렇게 죽어본다니, 갑자기. 1, 2년 만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진물이 나오고 잎이 막 떨어지죠. 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잎이 자연적으로 잎을 탈락시킨 거거든요. 예, 뿌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뿌리 근건부 활성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좋아야 낙과도 덜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죠, 이게 갈색이요. 찐득찐득해 보면은. 근데 그 사과의 화상병처럼 그 껍질을 갈라보니까 우리 지도사가 찍은 건데, 갈라보니까 또 속에 내피는 또 멀쩡해요. 예. 뿌리입니다. 뿌리도 갈변됐죠.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나쁘면은 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미량원소의 시비, 그 다음에 가온 환경 조건, 또 토양이 습하지 않게 배수 관리, 또 나무 근처에는 풀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건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수지가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복숭아에 그 눈물이 많이 나와요. 진액이. 세력이 약하거나 뿌리 활력이 떨어지거나 배수 불량 또는 너무 건조하거나 또 일수 피해 받음까지 줄기 마른병, 또 복숭아 유리나방의 침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 세력이 어느 정도 강하면은 이런 게 훨씬 덜합니다. 만약에 발생된다면은 수지 제로라고 있습니다. 물 한 마리에 1리터 넣어가지고 저 나오는 부분에 뿌려요. 뿌리고 4, 5일 후에 한 번 더 뿌려. 그럼 저게 딱 굳어버립니다. 그 신기하죠? 수지가 안 나오고 딱 굳습니다. 한지가 오래됐는데 홍보가 안 됐어요. 수액이 흐르면 수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걸 멈추게 하면은 수세가 회복이 됩니다. 예. 비료 주지 말고 수액 누출을 정결시켜줘야 돼. 그러면 수세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것이 이거를 제가 2번 해보니까 딱 굳어버리고 수액이 나오지 않더라. 자, 줄기 마른 뼈. 네. 이것도 역시 이 뿌리가 약하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온다. 여기서 보면 수세 관리를 잘 해달라. 동고병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접힌무늬병, 가지와 잎이 고사되고 잘라가지고 불에 사실 태워야 돼요. 또 저게 많으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천공병이 많이 올 수가 있다. 겨울에 전시할 때 이게 많더라. 이러면은 우리 밭에 천공이 많을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천공병 약을 잘 주셔야 됩니다. 저기에서 상처난 부위로 천공병이 잠재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놈이 5월달에 이동해가지고 또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천공병 발생 여부를 내 밭에 빨리 간음을 하셔야 됩니다. 접힌무늬병이죠. 이런 거는 많이 없죠. 홍천에, 그죠? 이게 자두에 이게 자두에. 예. 탄저병. 이 탄저병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북 청도 군 지역이 많았거든요. 이 탄저병은 역시 습해, 과습. 사과는 이것 때문에 농사 폐농이 많습니다. 예. 그 홍도 품종에. 선착가에도 800장이 탄저병이에요. 잼 공장에 줄을 섰습니다. 한 집이 몇 번씩 합니다. 갖다 버릴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수원에 포크레인 가지고 못 묻어요. 누가 밭에 그걸 천짜리 갖다 그걸 묻습니까? 양이 얼마나 많은데. 1톤차 10대를 묻어야 되는데 어디에 묻어요? 그 잼공이 다 가는 거예요. 줄을 쫙 써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 병마다 쫙 썼어요.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복수하고 내 밭에 이런 병이 한번 발생된 적이 있다. 그럼 철저히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문약이 있지 않습니까? 델란, 카보디오 A, 그 다음에 안트라콜, 그건 보호제 위주. 그럼 제가 강조된 또 나옵니다만, 균카바. 탄저나 천공이 내 밭에 심했다. 그러면은 균카바. 그거를 농약이 아닙니다. 왁스입니다. 심해는 다른 데 균이 비바람에 와가지고 감염되지 않는 열매에 딱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내한테 이 병이 걸렸다. 여기에 왁스를 코팅을 씌워가지고 이 포자가 딴 데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균카바. 그건 1년에 제가 3번, 4번 처방합니다. 근데 그것이 병이 없습니다. 예. 천공도 없고,
거기 이 방지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 줬는 게 나옵니다. 그런 방지를 잘 하셔야 된다. 양양이 중요하고 특히 봉기 씌우기 전에 잘 하셔야 돼요. 봉기 씌우는 복숭아는. 홍천에서 봉지를 많이 씌웁니까 혹시 여기도? 복숭아? 많이 씌워요? 봉기 씌우기 잘 하셔야 돼요. 봉기 씌우고 난 다음에는 살균제 끝. 약이 안 맞는 걸. 약이 안 맞아서 봉지 때문에. 그 약 씌우면 많어. 치긴 쳐야 되지. 이런 병을 못 막아요. 봉기 씌우기 전까지 철저한 방제. 우리는 봉기 씌우기 전에 탄습병 약을 무조건 2번 줍니다. 전문약을. 무조건 2번 주고 다 씌우고. 씌우는데 비 와서, 비 그쳐서 치고 씌웁니다. 예. 그렇게 한번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 자체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비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5월, 6월, 빗물. 5월, 6월. 요때 봉기 씌울 때잖아요. 요때 잘 하셔야 돼. 예. 여기 보면 낙하하고 봉시까지 4배 이상 살포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다. 제일 밑에 4배 이상 실시하라. 이때 있습니다. 또 핵칼도 많죠, 핵칼. 이 대화종이고, 딱딱이 품종일수록 품이 좀 많죠. 물론 황도도 많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낙화도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 이 강전지, 도장지, 절단, 이런 걸 막 과도하게 하면은 양분 정탈에 의해 가지고 열매 씨가 쪼개지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정례, 그때 이 핵칼 부분 때문에 꽃을 좀 적과할 때 내가 조금 바쁘더라도 저걸 예방하기 위해서 꽃을 많이 놔두셔야 돼. 예. 그리고 나중에 꽃을 많이 놔둬가지고 꽃 피는데 뿌리의 양분이 좀 소비되도록 하고 1차. 그 다음에 적과할 때도 열매수를 조금 더 놔두셔야 돼. 그래서 2차 적과. 그럼 마지막에 3차 적과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하셔야 돼. 그럼 핵칼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귀찮아 뭘 그렇게 해. 한 개만 딱 놔두는 거야. 다 핵칼이야. 그러니 맞죠? 그거 바꿔보세요. 핵칼 없다니까. 핵칼이 왜요? 그 양분 관리, 뿌리 양분 관리. 열매를 한 개라도 열매가 올인. 내 새끼가 이 가지 자밖에 없는데 그거 확 가는 거예요. 엄마야 다 터져버리는 거야. 아까 전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이런 것도 많습니까? 봉지 뺏겨 보니까. 네. 예. 이게 이상 얼룩가거든요. 이거 역시 뭐냐면 복숭아는 태양이 만들어주는 열매입니다. 알타나리아 부생균에 의해서 발생이 조장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다 2집 봤는데 한 집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난리 났더니 진짜 도라상게 다 놓으셨어. 도라상 맛은 좋더라고 맛은. 아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게 뭐이래 대책이 뭐냐고. 그분이 알타나리아 부생균이 뭔지 모르시지. 또 약 안 치면 또 봐야지. 이것도 일종 균이기 때문에. 예. 잦은 강우와 여름철 뜨거운 온도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이상 얼룩과 뺏긴 복숭아 되어 있죠. 습하지 않게 하라. 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저 보시면 알타나리아 부생균, 클레도스토리움 이런 부생균에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가 자주 오고 햇빛이 나지 않는 환경 조건. 그 친환경 자재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안 치고. 그럼 이게 많이 와요. 사과도 마찬가지야. 때가기 사과 시큼해. 예. 비가 자주 내리고 가수원이 습할 경우 수관이 복잡하고 햇볕과 바람 통기 부족할 경우에 나타난다. 제가 옛날에 이거 진딧물약을 주지 않아 가지고 왔다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종이컵에 커피 한잔 탁 타가지고 오셨더라고. 복숭아 나무 밑에 둘이 앉았지 이제. 아, 뭐 이 많은데 뭐 전부 다 이거야. 막 봉지 이제 뺏기는 중에 발견해가지고 봉지 밑에서 보니까 시커매 그게 이상 얼룩 증상이. 회장님. 복숭아 나무 한번 쳐다보세요. 딱 쳐. 햇볕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햇볕은 안 들어오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전쟁하실 때 가지를 배치를 하셔가지고 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하늘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보시라. 하늘이 만약에 안 보인다. 그 주지를 잘못 뺐다. 그 빼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여름에 하기 전전 도당지를 빨리 솎아내가지고 또 나무 밑에 앉아봐라. 잘 보이나 안 보이나. 근데 그 1년 후에 제가 그 판매 담당 과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 어떻게 됐나? 원래 녹아났대요. 예. 직원 얘기가 나고 그 집 녹아났다. 3억이다 3억. 광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수확 전에도 이제 복숭아가 낙과가 많이 됩니다만 열매 속에 보면은 의외로 벌레 먹이가 많아. 매실 요만할 때 밑에 막 떨어진 거 많죠.
벌레 먹은 자리가 없어. 그냥 노랗게 쪼글쪼글해. 씨를 까가지고 망치로 제가 씨를 깨봤어. 깨면은 그 안에 벌레가 있다니까, 씨 안에. 열매가 요만할 때, 열매가 한 5원짜리 정도만 할 때, 그때 암놈이 엉덩이로 침을 딱 쏘가지고 알을 탁 집어낸다니까. 그때는 그 안에 씨가 말랑말랑해. 그 안에 싹 숨겨놔, 알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놈이 그것을 크다 보니까 이 호르몬 생성이 열매가 되다 보니까 지가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씨가 안에 벌레가 한 3, 4mm 되는 게 하얀게 꼼틀꼼틀 막 하고 있습니다. 씨살이 좋은 벌. 복숭아가 수확제 낙과되는 거, 이 안에 복숭아 수나방 벌레가 있습니다. 네. 떨어지면은 씨도 제가 다 쪼개보고, 떨어지는 열매가 갈라서 왔는지, 씨 안에 벌레가 있는지, 옆굴뚝에 수나방이 들어갔는지, 뭐 천궁병이 왔는지, 꼭지가 짧아서 그런 건지, 이 집에 수세가 세서 그런 건지, 그걸 다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집어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저 집에 탄저병이 많아. 그러면 제가 그 집에 자주 가. 그럼 탄저병 없어야 되지. 내가 자주 갔는데 탄저병이 또 나와봐. 그 자주 오는 정말 뭐하러 저 집에 다니지? 이래 오해받는다니까. 그 양반이 자주 가니까 그 집에 물건 좋아졌더라. 이래 돼야 되지. 그래 저도 재미있으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요, 원인을. 왜 그 집에 낙과가 많고 탄저가 많고 왜 벌레가 안 잡히는지 원인을 알아요, 원인. 원인을 찝어가지고 그 농가 가수원 원주님한테 이래서 온다. 그 농가 주인께서 너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책을 이러니까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그 따라해가 좋으면은 친해지는 거지. 예.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래 보니까 애벌레가 많아요. 기상 환경은 우리가 못 막고 낙과되는 원인 보면은 과육 속에 수나방이 먹으니까 이놈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썩고 낙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꼭지 근처에 에틸렌 가스, 노화 호르몬이 발생돼요. 향기. 맛있지, 왜? 그것 때문에 노화돼가지고 물려서 쏙 빠진 곳도 있어. 꼭지 야물게, 열매 야물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칼슘, 4, 5회 연면 12. 뿌리도 잘 못 먹습니다. 연면 12. 열매에 직접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래, 봉기 씌우기 전에 중요하지, 복숭아는. 맞아야 되고, 그러다 봉기 씌우고 난 다음에도 SiO3, 규산에 보면은 논에 벼 쓰러지지 말라고 그 정부 지원사고로 많이 나옵니다, 규산. 논에 뿌려. 그 벼가 도복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원리로 복숭아도 연간 4, 5회 연면 삽하니까 꼭지가 야무르죠. 그분이 아유 꼭지가 찔겨. 딱 소리가 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덜 빠진다 이거지. 그 의심 나는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내가 농약을 10개 친다. 한참만 따라해 보셔. 해보고 비교되네. 그럼 그 다음에 하시면 돼. 전부 다 하지 마시고 내 밭에 맞나 안 맞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전전, 겨울 전정 시에 장가지 위주로 전전하고 속아내라 그 말씀이에요. 단과지 2, 3, 5, 6, 7, 8, 9, 10 15. 요 짧은 가지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또 긴 늘어진 가지는 한 2자 길이 된다. 거기에서 2, 3 짧은 게 나와요. 그 짧은 게 다시 해야 돼. 그러면 핵칼, 낙과가 없어요. 낙과 나올 일이 없어. 그 도당질은 하계 전쟁을 실시해서 많은 신초 발생을 유도하고 열매 착과 시에 장과지는 가지 전체 길이 중앙부, 바깥쪽 부분이나 끝부분에 좀 착과시켜달라. 안에 해보니까 과실 기부면에 밀착되는 그 힘 때문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 비대가 되면은 무게에 의해서 가지가 늘어짐에 따라서 다수의 짧은 신초 발생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명인 낙과가 많아요. 유명은 1, 2, 3, 4, 5. 그 짧은 데 다르셔야 돼. 그럼 낙과가 없어. 네. 짧은 가지. 그 단과지 길입니다. 이래 긴 가지군이 있다면 입에 가지가 순이 나와요. 그 순. 그 순이 1, 2, 3, 4, 5 짧은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만드셔야 돼. 그럼 낙과가 없지. 가지가 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짧은 단과지를 만드셔야 돼. 짧은 단과지. 늘어진 가지에서 측면에 짧은 가지 또 나옵니다. 2, 3 짧은 가지가. 거기에 딱 달면 낙과 자체가 없다 이거지. 그 알도 굵고. 지난번에 찍어주신 박종규님 하신 그렇죠. 여기 보셨는데, 예. 그 집에 낙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방법을 유명히 적용하니까 낙과가 또 없더라. 예. 순이 나온 부분에 보통 일반적으로 열매 위에 순이 하나 나오죠. 거기 달면 일반적으로는 알이 굵어요. 순이 나온 부분에 착과시킨 것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질문 던졌습니다.
박준규 씨가 순이 있는 데가 열매는 훨씬 좋긴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이와 같이 자기 농법의 결과지 하수입니다. 이와 같은 단과지 형동법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순이 없어도 똑같이 굵더라. 왜? 가지 전체 길이가 한 80 되는데 이 80 전체의 양분 분배량은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은 똑같아. 왜? 양분이 똑같이 분배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단과지 중에서도 이런 2내지 3cm라고 이분이 언급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낙과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열과도 없습니다. 예. 바닥이 깨끗한 가면은 그 댓글을 두고 보니까 이 주지도 너무 가늘고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주지 굵어지는 농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지 아닙니까? 주지도 가늘고 아들도 가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오래 갑니다. 이렇게 굵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복숭아. 가늘게 젊게 유지하는 것이 이 농법이다. 요런 2, 3cm가 예? 안 보이는데 어디 좀 구체적으로 저 가지 있죠? 늘어진 거. 아주 장장과지 아닙니까? 저게 순이 나왔죠? 자, 요런 거, 요거. 예. 요게 목질화. 요 목질화의 길이가 2, 3cm. 안 떨어져. 요 방법을 모시고 우리가 전정교육 했는데 그 장목 반장님이 지금 따라하고 있어. 공선 출하회를 제일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세력 좋은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깍지벌레 있는 나무에만 또 깍지벌레 있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대포로 살포로 저희들이 많이 권장드려요. 해마다 치면 나무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복숭아는 응애가 많이 발생되는 이 과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따는 황도계통 또는 만성계로 갈수록 이 응애가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정박이 응애. 6월 한 10일, 6월 20일 사이에 약을 하실 때 응애약은 반드시 가용을 첨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먹었죠. 예, 이거만 해도 아마 마리수 몇 마리입니까? 7, 80마리 됩니다. 이 한 꼬투리 하나 전부 다 붙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밑 하단부 사진은 습식을 다 해가지고 엽록소가 탈색이 되어버렸어요. 저렇게 되면 잎이 제 기능을 못하고 천국에 와가지고 낙엽된 거하고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벌레 먹이면. 저 약을 6월 10일, 20일 사이 응약은 반드시 가용을 하셔야 됩니다. 약 종류는 많습니다. 요새는 그 ECPO라고 약 비싼데 순나방, 전박이 응애 동시 다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니면 뭐 아카라마이트, 파워샷, 가네마이트 뭐 이런 약 종류가 많아요. 응애약은. 갈색날개 매미충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이거 사실은 뭐 끄름 유발하죠. 끄름 가지에 산란하고 큰 뭐 병해충을 안 봅니다. 저희들이. 미국 선녀벌도 마찬가지고. 저 하얀 솜털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 때문에 약이 안 들어갑니다. 잘라서 겨울 저녁에 잘라서 버리면 돼. 버리면 90% 죽어요. 10%는 다시 나옵니다. 그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봐. 딱 갈라보신 분 계시죠? 예. 위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저렇게 생겼고 확대보게 딱 봐요. 딱 지그적으로 탁탁탁 돼 있습니다. 종담에 보니까 저렇게 있고 지금 약이 묻어도 약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지금. 예. 약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기계유지를 많이 치라 그래요. 자, 이건 뭐 큰 벌레를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벌레가 처음 나올 때는 막 놀랐죠. 예. 놀랐었는데 지금은 뭐 약초도 잘 죽고 하니까 그 얼음 이외에는 큰 뭐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벌레냐 이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도 역시 동일하게 방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미경 찍어보니까 0.5mm 되죠. 알 크기가 아주 작죠. 선녀벌레가 이름은 참 이쁘잖아요, 여보요. 그죠? 근데 지저분해. 이게 막, 선녀가 똥을 싸놨나? 왜 지저분하노? 너무 지저분해. 처음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그놈 자스 이름을 누가 지그렇지 않노? 그런 말씀 누가 하시더라고. 요 때는 이쁘잖아요. 뽀얀 게. 기주식물 전부 다 압니다. 뭐, 감나무, 보리수, 찔레, 음나무, 아카시아, 벚나무, 방풍. 전부 다 와요, 뭐. 예. 온 천지에 막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뭐 시군에서 공동방제도 사실 한 경우 많습니다. 예. 전문약은 웬만한 건 다 죽습니다. 주로 펜턴, 보스, 아타라, 오신, 피레스, 트레본, 희소식, 신기록 D, 뭐
웬만하면 다 주고, 웬만하면 피해서 시험 잘 죽고. 저런 거는 막 20단만 2병 까여가지고 막 쳐야 됩니다, 주위에는. 희소식 한 병, 피해서 3병 가지고 주위에 전사 끼워가지고 확 뿌려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방정식에는 이론상 보면은 첫 5월 1일부터 2일 간격으로 하는데 첫 발견 날짜 이후 10일 후에 쳐라.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성충은 6월 20일부터 2일 간격으로 관찰해보고 첫 발견 후 25일 차에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이면 쳐야 됩니다. 예. 그 해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노린지가 또 문제가 많아. 또 적과할 때 보면 이 파본 게 많죠. 전부 노린지 피해. 작년 노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숭아, 다코딜, 옥사이클린, 앰플리고 엑사, 노린제, 순나방, 인마리나방. 그래서 노린제약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또 물약도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 또 물약은 보통 3번 칩니다. 한 번 쳐서 못 잡습니다. 왜? 신초가 자꾸 자라기 때문에 자꾸 달라붙어요. 1차, 2차, 3차를 계속 막아주셔야 된다. 자, 노린지 피해. 이것도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많은 집은. 자, 노린지 종류가 많죠? 한 8가지가 이 과수 피해 중인데, 여기 보면은 5번에 갈색 날개 노린재, 6번에 썩덕나무 노린재, 8번에 에무니고리 장면 노린재, 저놈이 육아기 때 피해를 많이 줘요. 8번이. 새파란 노린재. 노린재 보세요. 뭐, 천공 왔는 거죠, 천공. 예. 이걸 보고 노린재 피해인지를 모르고 처음에는, 지금 알지만, 과거에는 천국약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구멍 뚫혔다고. 지금 찝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미세한 구멍을 뚫었는데, 이파리가 커지면서 넓어지면서 구멍도 동시에 커진 모습이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노린재가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저 위에 먹고 있네. 이 무려 저 위에 어깨 위에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찝었고, 이걸 사과에 적과하고 난 다음에 찍으신 보내셨는데 노린재가 지금 아래에서 끼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찍어 왔습니다. 정밀하신 분이죠. 예. 제가 다니면서 일일이 못 찍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인들이 찍어서 딱 보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먹고 있는 여기 지금. 예. 딱 달라붙어가지고 먹고 있는. 이거는 이제 뽕나무입니다. 복숭아에 혹시 보면은 이렇게 틀에 하얀 실가루가 있어. 뽕나무예요. 예. 벌레입니다, 벌레. 저기도 이제 진딧물약 키시면 돼. 진딧물약. 예. 진딧물약. 뽕나무에 엄청 지저분합니다, 저거. 하얗습니다. 뽕나무 2. 진딧물 한번 보세요. 복숭아 혹진딧물 확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 자, 이 복숭아 유리나방이죠. 예, 유리나방. 주로 유목보다는 노령목에 많습니다. 이 톱밥이 이렇게 쌓이죠. 예, 저거는 저기 보인다면은 3월 말쯤 돼가지고 스미치온 유제, 에리충 액상수화제, 물 한 마리에 스미치온 유제 200ml, 에리충 한 20ml 이어가지고 바깥에 뿌리시면 돼요, 표면에. 뿌리면은 4월 상순돼가지고 저기에서 이렇게 끼잡아 나옵니다. 나오면서 약을 쪽 빨아먹고 밑에 톡 떨어집니다. 스미치온 유제, 에리충 액상수화제. 물 한 마리에 스미치온 유제 200ml, 에리충 20ml. 해가지고 3월 말쯤 돼가지고 전착해 섞어가지고 착착착착 뿌려놓으시면은 저놈이 나중에 기어 나오다가 먹고 똑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철사로 찔러주게 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되긴 되는데 쉽지가 않다. 약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스미치온과 에리충. 예, 에니충. 예. 에니충. 예. 이거인가봐. 이거 밑에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이거 지금, 이거. 벌집. 몇 분이에요? 원래 한 5분 쉬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한 5분 쉬어야겠습니다. 네. 자료가 조금 더 남아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하면 동물 있잖아요. 예.
죽은 거 걔를 이렇게 썩혀서 그걸 썼어요. 제가 의심 가는 건 그거야. 그거 하시면 안 돼. 그쵸? 네. 그거고 그다음에 이 병관이 얘보다는 좀 작아. 더 작고 색깔 노랗지요. 처음에는 아까 그 부생균 개처럼 예, 예.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점점 파여. 그렇게 이게 8월달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수학 전에 이제 수학 짱이 하고 수학 자, 그러면 제일 때 8월달 나오는데 그 햇볕 많이 보는 쪽이 심합니까? 내 말이. 네. 그다음 이게 좋아요. 균카바 플러스 빛그린. 아 빛그림. 이게 치원. 썼어요. 이파리가 희한합니다. 아, 네. 연두색이면서 또 급해진다니까. 그 집 농사 그 집들이 뭐 뒤에 있는 그 모범 사례. 아, 네. 알았어요. 예, 그런 거 잘하시고. 언제까지 가위를 대면 안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월 20일 날 다 끝내셔야 돼. 6월 20일 이후에 자르면 안 돼. 그치? 예. 아니 무슨 이게 가지와 가지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바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굵은 것도 자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래 자르지 말고 굵은 놈 섞어내버려야 됩니다. 원천 없애버려야 돼. 아예 그렇게 자르는 그 거. 내가 쓸 놈만 딱 자르고 나머지는 섞어내부셔야 된다니까. 아예 당연히. 네,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거. 자르면 두 개 또 나와. 아 그러니까 또 복잡하다니. 그러니까 어르신이 또 자르는 거야. 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를 할 때 같이 해야 되죠. 치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해피한 그린이라는 게 그게 마그네슘이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네. 아니 이거는 방지를 보니까 네. 그게 있어서 내가 별도로 마그네슘 여기는 해피한 그린 누구 씁니까? 복숭아에? 누가 쓰는 집 있어요? 그걸? 네. 복숭아에. 지금 좀 거기서 촬영 중인데 아, 괜찮아요. 분명이라는 여러 가지 방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살균제, 살충제. 살균제가 두 가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될 수가 있고, 살충제가 두 가지 될 수도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살균제 하면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약기름 있습니까? 네 가지 플러스 마그네슘.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요번에 치료했는데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약은 약 주는 사람이 그걸 잘 알고 처방을 해야 되지. 항파레스, 예. 골드타임 액상, 예. 옥사이클린, 옥사이클린. 바이고 해가지고 해피한 그린 해서 그렇지. 골드타임 살균제, 바이고 살충제, 옥사이클린, 마이신, 그 다음에 팡파레 진딧물, 해피한 그린. 예, 관계없습니다. 좀 마그네슘 그거는 아니, 아닙니다. 해피한 그린 치면은 마그네슘은 열 필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해피한 그린 자체가 잎이 좋아집니다. 예, 예. 자, 시간이 이거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왔지? 불도 왔다 됐다. 불도 왔네. 되죠? 여기 사과동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하, 그래요. 사과는 몇 년생이세요? 예. 6년째. 그럼 한창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최고 물건 좋을 때인데 지금. 예. 근데 궁금한 게 예. 왜 사과 콜라 시원하다. 예. 콜라처럼 시원하게 이 사과 문제를 풀어드리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하니까 누가 농업 사이다로 지은 분 계십니다. 누가. 우연하게. 뭔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강의를 제가 8시간 반 동안 풀 강의해도 그 교육원에 마치고 딱 나오는데 중요한 말을 안 했더라고. 그래 됩니다, 원래. 예. 그 순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1대1로 자주 그 밭을 보고 해야 됩니다. 자주 들락날락 하면 그 밭이 환하게 되거든요. 집에 앉아있어도 그 밭에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아, 그 밭이 해발 경사가 어떻고, 들어간 입구에 몇 년생 나무가 있고, 100m 올라 우측에 무슨 나무가 있고, 그 정도로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 밭을, 잘못된 밭을 팍 뒤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예. 그냥 모르고, 아, 사과밭이 있어요. 아, 예, 그거 하고, 아, 그 집 밭은 몇 년생 나무가 있고, 나무 수색 어떻고, 부담병이 어디 왔고, 아오리는 저기 있고, 홍도는 저기 있고, 몇 년생이고, 해마다 얼마 따고, 저장에는 무슨 병이 왔고,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집한테 내가 의사로서 쉽게 말하면 처방을 하지. 단점이 뭔가 캐치하고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홍천복숭아에 제일 문제시되는 병이 뭐냐? 탄저병이다. 그럼 제가 그걸 해결해줘야 됩니다, 제가. 해결 의무가 있지. 왔는데
그냥 마음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청원국에다 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가 도저히 안 되면은 뭐 서로 뭐 회장을 통하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집에, 그 집은 이렇다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왔다가 나가내가 아닙니다. 이념에서면 책임이죠, 책임. 그 가수원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배운 게 이게 다예요. 배운 게 이제 전정, 그 나무 수세 관리, 그 다음에 농약 방제, 이런 것만 우리 바로 배웠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할 줄 모릅니다. 저 하는 게 나무밖에 몰라요. 사과, 복숭아, 그 다음에 뭐 고추, 배, 이런 과수작물, 그것만 제가 30년 배웠기 때문에 다른 건 할 줄 모릅니다. 그 다른 데 관심도 없습니다. 예. 거기 뒤에 오늘 모범 우리 병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래 했습니다. 8번 했는 집은 빨리 따는 집, 13번 했는 집은 그 늑복숭아까지 있는 집이, 정원, 뭐 황도, 그 엘바트 있는 집들입니다. 예. 8월달 따졌습니까? 예. 그 적게 치는 건 아니죠. 예. 그 정도 취해진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약재 선택, 양양, 농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 밭에 물검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물검사는 농협이나 센터 오시면 금방 다 해드려요. 한 30 딱 가보면은 수질 페이지 대부분 나와요. 거기에 맞게끔 보완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아니면 잘못하면 맹물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과밭에 갈바위 많아가지고 해마다 갈바요, 어르신이. 갈바는 또 뭐 제일 빨리 오고 제일 많이 오고 남아 잎이 9월달 되면 잎이 없습니다. 그 옆에 또한 물을 보니까 이 물 씁니까? 이 물을 쓴대요. 그 물이 석회질이야, 부에. 그 체크하니까 근 10이 나와, 10. 10 나오면 약효가 없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생 맹물로 약을 뿌리는 이제까지. 돌아가시 안 계시지만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수질 검사해보시고 거기에 적정한 수질 pH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 약값을 제대로 하는 거죠. 맹물만 자꾸 치면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고 기름 내버리고 약값 내버리고 사과 다 갖다 복숭아 다 갖다 버리고 그건 안 되지. 예,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자, 요건 하늘소 표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동일하게 하시고, 제가 구멍이 또 커요. 거기다 스미추온 유제를 원액을 주사기로 찔러야 됩니다. 아니, 그 관계성은 잘 모르지만 물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수돗물은 대부분 안전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하수도 제가 봐서 좋더라고요. 근데 간혹 7.5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위에는 보니까 지하수가 한 6.2가 나와. 뭐 저도 안전합니다. 예, pH. 예, 제가 pH만 말씀드립니다.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농사 지으시면서 이물 써도 나는 병해충 방제가 참 잘 됐어. 다른 집보다는 병이 많이 없었어. 그럼 물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은 약을 쳤는데 왜 자꾸 병이 많지? 그 물검사 필수야, 필수. 예, 필수입니다. 영양성장. 가지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많은 게 복잡하니까 어떻습니까? 악순환이 반복돼. 복잡하니까 또 잘라. 복잡하니까 또 잘라. 또 자르면 어떡합니까? 또 2개 또 나오네. 부초. 순이 강하게 나와. 지금 많이 오죠? 아이고, 어두워. 그들저 안 돼. 잘라. 그럼 좀 있어 보세요. 2개 또 나오지, 밑에. 또 잘라. 그 적심을 몇 번 해야 되나? 이게 부착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너무 굵은 거는 잘라서 버려버려. 버려야 되지. 그거 도장지가 수십 개를 전부 다 잘라. 그러면 곱하기 2가 되거든. 좀 지나면. 20개가 40개, 40개, 80개 되게 돼 있다니까. 왜? 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약이 덜 들어가고, 복잡하고. 속과서 아예 없애뿌라니까. 숨 못 나오게. 필요한 데만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 탁 지금 필요한 데만. 그 전부 다 하고 잘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적심을 유효적절하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되지. 적심하다 그러니까 전부 확 훑은 사람이 있어요. 또 확 하게 돼 있지. 곱하기 무조건 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심을 2번, 3번. 그 바쁜데 적심 또 하러 갔대. 뭐하면 적심은. 제가 봐서는 가만히 놔도 되는데 왜 자꾸 저런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경우는 하시라 때는. 그 도장지가 안 나오는 집이 또 있다니까. 나와도 한 자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듬성듬성 나와. 등다리 위에, 등 위에, 따부룩 하면
수세 관리가 잘못된대. 비료 그럼 주지 마셔야 돼. 그런 집에 보면 또 비료도 많이 줍니다. 밑에 바닥이 시커멓거든요. 또 나와, 또 자르고, 주고, 자르고, 주고, 자르고. 안 됩니다. 제가 그 30년 전에 지도사 출근할 때, 그 경북의 그 모 지역에 그 유박이 오돈차 2대 들었습니다. 유박이 미반려토입이 아닙니까? 미반려토입, 반려토입 있잖아, 그죠? 그거를 오돈차 2대, 겨울에, 단풍 팍! 5급 쌓아놔. 그 노인네 2분이서 구르마 있죠? 많이 시도 못해 2포시다. 그 겨울에 쉬어야 되는데, 그 집에 사과 색깔이 팥죽깔라, 팥죽깔. 그거 제가 다 없애졌습니까? 주지 마라. 그럼 주지 마세요. 그때 그거 주고 복합비로 100포 또 줬어. 21 복합비로. 그것도 안 차가 요소 10포 또 줬습니다. 요소 10포, 복합 21, 100포, 유박 1000포. 3000평에. 두 달 내가 그럼 주는 거야. 노은 내리고 그럼 주. 다 못 줘가지고 3월 말 4월 때까지 그럼 줬습니다. 여름에 갈방 막을 수 있나? 와, 우거져. 햇빛 안 들어가요. 니트로겐, 토양 속에 니트로겐 막 빨아먹어 질소. 사과 색깔, 사과 안 굵어집니다. 복숭아 가지에 사과, 그 복숭아 한 개 땅놔둬가 축구공 안 해줍니까? 축구공. 그러면 좋지. 절대 그안 됩니다. 그 유전 형질이. 너는 팔과까지만 굵어. 굵어봤자 팔과야. 10개 달아도 팔과 나와. 근데 20개 달면은 가지 힘이 비례해가지고 조금 더 작아질 수가 있죠. 양분 분배 때문에. 그 이상 못 넘어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획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뿌리, 뭐든지 겨울에 뿌리에 양분 가지고 꽃이 피고 잎이 전개되고 5월 말까지 세포 분열 비대가 됩니다. 분열까지. 그래서 그 획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가지에 뭐 30cm다. 나는 중간에 끝부분 2개 날 것이다. 꽃을 5개 놔둬. 3개 버려서 가고. 왜 5개 놔두느냐? 귀찮은데 또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왜? 획활 방지를 위해서 5개 놔두고 꽃 피는데 에너지 뿌리 양분을 소모시켜줘. 이러면 나중에 나갈 것이야. 내가 획활 방지를 위해서 놔뒀어. 5개. 열매 달려. 그 처음에 모양이 삐뚤거나 또 하늘을 향하는 열매. 이런 거, 모습이 있거나, 노래지 먹거나, 그거 한 개 딱 따네. 마지막에 딱 보고, 제대로 몸구름이 딱 있어, 이거 있어. 그 정리적 과딱에, 그 2개 딱 놔두고. 없으면 하나 놔두고. 그러면, 그 낙과 획활, 그런 별로 없어요. 그냥 한 개 딱 놔두면, 그 나중에 그 획활로 떨어지면 또 빈나무가 돼. 사과, 예를 들면 홍로. 아이고, 우리 밭은 결실이 잘 돼. 딱, 사과는 과충에 5개 피거든요. 5개. 그 1번 과가 놔둬. 다 따버려. 결실이 안 됐군네. 그 집에 홍사가 없어. 잎이 새파랗게 찌렸다고 막. 그런 집 있어요. 농업은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하게. 가을까지 달려 있어야 소득이 있고, 먹고 살고 갚을 거 아닙니까? 안 달리면 뭘로 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걸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농업은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하게. 그래서, 이 성식성장, 과실꽃눈, 이런 게 시비. 저는 그런 비료를 절대 많이 못 주게 하고, 대신에 미량원소. 어떤 분은 막 가지를 못 잘라서 안 가려나. 오늘도 문자가 막 들어. 나 나오는데 잘라야 말은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손대지 마세요. 그 가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내년에 꽃 만들 준비도 하고, 열매가 있으면 열매 비료 시켜주고 자연적으로 한다. 닭이 커가지고 계란 알 넣듯이 똑같아. 그거를 왜, 니 달고 새끼가 왜 알 빨리 안 깔아가서 짝짝이 막 때리면 알 옵니까? 알 안 나. 때가 돼야 그렇지. 그래 키우라 이거라 나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가지가 좀 길고 가지가 없고 이 가지가 아까워서 내가 자극을 줘야 되겠다. 그때 딱 바뀌나시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라. 사과나무 제가 적심을 딱 2번 하라 그래요. 나무 심고 난 다음에, 요새 BA, 벤질 하더니, 또는 그건 많습니다. 순 나오는 거. 그거 좋다, 이거라. 자르고 가지를 다 옮겨. 나 저는 그걸 또 반대돼. 심고, 밑둥이에 굵은 놈 있어. 상부에 경쟁지 2개 있어. 100% 2개 있습니다. 그거 따고 밑에 한 개, 3개 따. 나머지 3개, 5개는 딱 놔둬. 놔두면 1년 키우는 거죠. 심었으니까. 거기서 잎이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활동을 나게 왜? 지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뿌리 저장해놔.
그 다음에 2년차 2월달 전년 때 전부 다 훑어버려 갑자기 싹 훑으면 뿌리 양분이 많죠. 가지가 막 20몇 개씩 막 나와. 가지가 막 엄청납니다. 새파래져. 그게 한편 됐을 때 이 수시계로 이제 복숭아로 이야기 나옵니다. 각을 딱 잡아줘. 그러면 아버지는 1년 더 묵었죠. 아들은 한 늦게 나왔어. 왜? 새로 받았기 때문에. 이 주관과 주의의 비율이 정확해. 4대1, 많게 10대 1대. 그리고 가지가 안 굵어져요. 영구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지, 손자 가지도 젊어. 항상 좋은 거야. 그 15년 돼도 그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별로 굵지가 않고. 근데 아버지는 막 굵어져. 그 아들 가지는 그때 그 가지가 8년 돼도 가늘게 있다니까. 예. 왜?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지 3개나 또 보세요. 가지 다 늙어버리지. 복숭아도 문제가 많아, 복숭아. 복숭아도 제가 봐서는 주지를 6개 이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지를. 6개에서 8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아지면 복잡아지 따먹고 난 다음에 요놈을 2년만큼은 2m 큽니다. 3m 큽니다. 그때 딱 잡으면 이것도 이제 늙어서 잘라, 또 새로 받아.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6개 이상 가지고 가시. 그러면 낙과가 덜 합니다. 덜 할 수밖에 없어. 예. 그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되겠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동계전쟁은 낙엽 지고부터 발화전까지, 봄까지죠. 하계전쟁은 봄부터 잎 떨어지기까지입니다. 예. 강전쟁은 하계전쟁, 막 나고 막 하죠. 겨울에 하는 거는 좀 약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계, 도장지 관리를 잘 해가지고 10월달까지 각각의 그 참 주지와 각각의 장가지와 각각의 수많은 이파리에 우리 밭에 햇빛이 쫙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나무 참 좋아지면 충실해집니다. 이파리가 햇빛 봐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을에 자르니까 봄에는 조금 적게 나오고, 겨울에 자르면 이제 세게 막 나와. 나무 생리가 그렇습니다, 생리가. 광 환경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 도장지 따는 거, 가지 배치하는 거. 적심도, 꽃눈은 자동 만들어지게 돼 있고, 햇빛 들어가면은, 어쨌든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해라. 내밭 특성, 품종의 특성에 맞게끔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끝만 가볍게 접어보세요. 반, 또 3분의 1만 해달라. 아주 복잡한 거는 솎아내야 돼. 딱딱 솎아내가지고, 놔두면 그 가지가 다 결과지가 안 되잖아요. 다 무룩한데 어떻게 다 따먹나. 그러니까 딱 솎아내고 필요한 동안 딱 카트니까 딱 놔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지, 부주지, 측지 등 키워야 할 가지 끝은 적심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쭉 키워야 될 거는 손대시면 안 돼요. 결과지 만들 것만 컷 하신다. 6월, 늦어도 6월 말까지. 받으면 6월 20일까지 끝내셔야 돼. 왜? 꽃눈 때문에. 7월달 한다? 꽃이 안 좋아? 잘 안 됩니다. 받으면 6월 20일까지는 다 끝내고, 아무리 늦어도 6월 말까지 끝내야 좋은 꽃이 형성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심어가지고 측지가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이쑤시개 있지, 이쑤시개. 저걸로 분지각을 잡으시오, 분지각. 이게 기초면서 몇십 년 간다. 복숭아를 이쑤시개로 가각을 잡아줘라. 옛날 복숭아 놓은 거 40년, 50년 어르신들이 복숭아에 무슨 이쑤시개를 갖다 꼽나. 너무 망보는 의사가 있어요. 아닙니다. 분지각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무 심고 신체 나올 때 잡아줘야 됩니다. 칠레를 간 적이 있어요. 13년 전에. 칠레가 이래 하고 있어요. 사과나무에. 저 깜짝 놀랐어요. 칠레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우리가 처음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칠레 하고 있더라고. 사과나무에. 복숭아가 이래 하지. 분지각 잡으셔야 돼. 잡아가지고 주지각 각도를 80, 90 잡아주면은 복숭아는 흙비리기 좋고 수세가 금방 떨어지기도 하지만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금방 굵어져요. 분지각이 하면 45도 되면은 이거 아버지, 아들이 없어. 아버지는 원래 없고 아들 3개만 이렇게 키운다, 보통 옛날에. 이래 굵어져, 이렇게. 근데 이렇게 키우면은 주지는 젊게 유지되고 주지 굵기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된 아들같이 작은 게 나오지. 비율 때문에. 젊고 오래 가고 항상 건강한 열매를 딸 수가 있다. 그래서 신초비리가 한 뼘 위로 올라오죠. 그거를 딱 이쑤시개 긴 거. 한 8 내지 90도 각을 딱 잡아준다. 이게 복숭아 기초면서 정말 중요한데 아는 사람은 알고 아직까지 대다수는 그냥 심고 위에 모가지 툭 잘라가지고 3개, 4개 받습니다. 아직도.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복숭아 나무야. 복숭아는 달리지. 달리는데 누가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많이 따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아니 복숭아는 부러지면 꽃 안 핍니까? 사과나무로 맞춰가지고. 달리긴 달리지 복숭아 나무니까. 그래도 이거 뭡니까?
좀 과학적으로, 좀 연구적으로 잘 가져가자 이런 뜻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작업이. 저기 주간 선단 시신이라는 중요한 말씀인데, 보통 보면은, 이 가지, 나는 4개 말 거야. 4개 놔두고, 긴 걸, 주간을 툭 잘라도 용 맞았습니까? 밑에 이만큼 굵어지잖아요. 이거는 안 자릅니다. 주간 안 자릅니다. 밑에 6개 유의하고, 저놈이 계속 길어져. 그럼 저 위에는 자동 죽어버립니다. 맞지? 스스로 고사가 됩니다. 저게 희생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걸 놔두느냐? 저걸 잘라버리니까 전부 우세를 내가 컷 했기 때문에 뿌리 양분이 들어갑니까? 남겨둔 6개, 8개로 막 굵어져. 그중에 힘 좋은 놈은 더 굵어지고 약한 놈은 더 가늘어지게 돼. 근데 원주간을 놔두면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에서 교통정리 딱 해. 야, 같이 굵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같이 굵습니다. 실제로 같이 굵고 지가 스스로 까맣게 말라 죽습니다. 이 경우는 자연대신형이잖아요. 자, 그런 식이죠. 예, 예, 그렇죠. 예. 특히 6에서 8개 부르기라고 봐야 되나요? 6에서 8개 부르기를 하는 게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 복숭아는 흡비기 좋고, 물론 제가 복숭아 기술이 다양해요. 일본에도 가면 뭐 10몇 가지가 있고, 막, 유럽도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흡비리기 좋고, 뿌리가 금방금방 퍼지고 하는 이 복숭아 과정이 있어가지고, 주지를 2개 가지고 간다? 뿌리는 많은데, 그러니까 도장지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 자른다 이거지. 근데 저렇게 하면은 도장지가 발생이 없다 이거지. 열매로 양분을 다 밀어준다 이거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자연대신으로 해서 그 꽃이 많이 피잖아요. 네. 꽃대 적화를 안 하고, 네. 꽃은 다 보고 적과로 해서 하면 안 돼? 정례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례. 정례, 꽃밀기. 네. 꽃은 놔두고, 꽃을 보고, 네. 이쁜 꽃을 한번 다 붓고, 예. 그다음 나도 이제 그 적과로 가면 안 돼요. 꽃 놔두고 적과로. 되긴 되죠. 그 양분 손실이 많죠. 꽃 개화 피는데 그게 양분 손실이 엄청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소가보다 대과죠, 대과. 한 개도 더 굵게 따기 위해 가지고 정리 작업을 한 거거든. 근데 가만히 놔두면 열매 알이 작지. 산자수도 불지가 않고. 예. 뭐 요새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가 유통을 해야 된다. 소가 값이 없는 걸 뭐. 원래 사과 귀하면은 꽃다마도 값이 좋지. 사과 많은 해 한번 보세요. 꽃다마 값 없어요. 다 굵어야 돼. 복숭아가 8과 9가 18가 좋습니까? 18가 값이 좋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가수도 많이 굵어야 돼. 굵어야 먹을 게 많지. 특히 복숭아는 씨가 뭐 반 차지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굵어야 먹을 과일이 많은 거예요. 굵어야 돼, 굵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새로 하신 분들은. 단, 제식거리가 넓어야 됩니다. 6 곱하기 7, 6 곱하기 8, 7 곱하기 8 넓게 심으셔야 돼. 근데 양이 정량 많이 땁니다. 나무 촘촘히 심는다고 많이 따느냐? 아니. 내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결과지를 다 배치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 공간 활용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지금 이 나무 경우 주지는 왜 주지네? 이래 뻗는 거, 그죠? 주지는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지 유일한 거 있죠? 예. 저게 주지입니다. 주지에 미래의 주지입니다.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주지입니다, 주지. 하는 게 주지에서 네, 미래의 주지입니다. 6개, 8개, 7개 뿐다는 것은 네. 우리 개념으로 하면 부지를 6개 지금 이게 어디 묘목이잖아요. 이수직의 유일한 저 신초가 이 굵게 나간 주지가 됩니다. 네. 그게 주지가 된다. 주지죠. 미래의 주지죠. 예. 통틀 개념으로 얘기하면 주지를 6개, 8개를 받는다. 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주지, 긴 주지.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 시주대를 설치해서 이원 주지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개념은 전혀 다른 오,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그건 이게 묘목에서 나온 놈을 다 주지를 받는다. 그 얘기. 그렇죠. 그래서 6개에서 8개를 가져갑니다. 일소피해라든지, 유리나무 피해 때문에 고사될 위기에 있다. 그러면 그 원주가 빨리 발견해가지고, 다른 신철도 받아가지고, 예비 주지를 만들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6개에서 8개를 평생 가져갑니다, 평생. 항상. 그 가지가 젊죠.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하나가 잘못됐다. 그 다음 거 준비해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가져갈 게 없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것도 예비 주지를 다 가져갑니다. 기본은 6개에서 8개를 가져갑니다. 저는 그 진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제가 받은 교육에 있어서는 이번 주지를 하더라도 원래 2년 차니까 주지를 키우기 위해서 척지는 받지 말고 적당히 제어해주고 두 주지를 크게 키워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아, 예, 예. 그렇게 하면 저 개념하고 그걸 번영하게 생각해본다면 이번 주지 키우더라도 척지 이미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걸 애당초에 6개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지랑 주지 이번 주지도 이 원대공 굵은 아버지는 2개 아닙니까? 예, 그렇죠. 2개인데 아들이 또 1개, 또 나와. 원래 지금 나오고 있는 놈을 예, 그 아들을, 다 키워야 그 아들을, 그 유숙이 안 해야 되죠. 그거는 만약에 이렇게 큰다. 한 2m를 했을 때, 각도가 너무 좁다. 그러면 중간에 끈을 매가지고 살짝 당겨놔요. 그러면 6개죠. 그 2개잖아요. 그 4개 더 만드시면 돼. 그것도 이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지를 아버지 2개지만 양쪽 아버지 2개 더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지. 원 주지가 2개인데 거기서 앞사가 열매를 곧바로 달도록 만들 겁니다 아마. 그렇게 교육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기서 이런 주지를 더 만들자 이거지. 근데 2개에서 곧바로 착화시키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 뿌리 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TR이 안 가려. 강제로 막 누르는 거야, 나무를. 그건 어렵다, 이것이. 저희가 네.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의 교육이 저희 그래 했을 겁니다. 2번 지주였어요. 네, 그래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2번 지주는 저는 다지주예요. 저는 그래서 다지주 자유계시면 하수형인데 예,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을 모시는 이유도 아,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것만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회원들한테 이 교육원에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회원님의 말씀도 거기에 지금 안 맞는 지금 어떤 그렇죠. 근데 교육받아주기 때문에 좀, 네.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말씀처럼 예. 이번 지주에도 거기에다가 지주 4개만 더 그렇죠. 각도를 세우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굵게 만들어서 6개 지주를 만들어서 그렇죠. 다지주화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되죠. 이 주지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제식 간격이 좀 넓어야 된다. 그런, 기존에 뭐 촘촘히 씹지 않습니까? 예. 이 방법은 간격이 좀 넓어야 돼요. 그리고 뿌리 양분을 분산하다 보니까 낙과가 없죠. 낙과가 한 개 없어. 그 밭에 가보시면 복숭아 씨가 없어. 설마 그 사람이 호미로 복숭아 캐가지고 뿌린 건 알겠죠? 자체에 낙과가 없어요. 자, 다음. 이걸 보여드렸고. 네, 이런 식으로. 8다이, 9다이는 많이 없어요. 주로 12가가 80% 나와. 12가. 12가가 80% 나온대요. 근데 자기는 8, 9다이는 사실 잘 없는데 12가 80%인데 자기는 헛실이 없다. 버리는 게 한 개도 없대. 남처럼 낙과되는 게 없고 그런 게 없대. 그래서 그대로 백화점을 싹 닫아갑니다. 예. 자, 이게 방제 안인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저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실명 안 했고, 이 작성 가서는 어젯밤에 제가 그대로 카드를, 개인 카드가 다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농림부도 이야기했고, 우수 사례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밭은 이제 천공병, 탄저병, 낙과, 순나방 전혀 없습니다. 품종은 신비, 7월 초중에 나온 다랑도, 7월 말 8월 초 천안골드, 8월 말 대월, 천중도, 영수라고도 있더라고요. 영수나 처음 들어보는데, 동계기는 기기유지에, 플러스 간편 황 아실 거예요. 네, 그런 황. 4월 2일 날, 오르도칼, 살충제 1개 반, 아미노산, 전착제. 4월 20일, 다코닐, 오갈병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큐빈, 앰플리고 트랜스프, 진딧물, 노린재, 순다방 못 들어가야 되고. 5월 2일 꽃치고 칠 때도 가이던스, 순다방, 입마리다방, 진딧물 약이 또 들어갑니다. 왜? 순이 나오니까 또 생겨. 예. 그 다음에 5월달, 14일날, 푸르겐, 지금 잿빛 곰팡이, 그 다음에 흑성병이 올 수 있어요. 흑성병. 그래서 푸르겐이 무조건 들어가주는 거예요. 마이신, 집에,
보조받은 거, 화석명 맞죠? 먼저 쓸거 치고, 또 순나방 또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브리오, 봉이 씌울 때 다 들어가니까 가브리오, 파주병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가브리오. 그 다음 또 마이신, 또 순나방 노린재, 진딧물 또 생겨놓은 모양이라. 그 농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고. 제가 그랬죠. 3번 친다고. 숨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또 생깁니다. 그 진딧물 좋아요, 맛있고. 봉기 씌우고 돼가지고 후론사이드, 이제 슈퍼펀치. 그냥 보세요, 슈퍼펀치. 이게 후론사이드도 응애가 조금 전은 살균제예요. 근데 슈퍼펀치가 응애약이거든. 그래서 제가 했죠. 6월 중순 10일쯤 돼가지고 6월 7일 되리면은 6월 10일 치신다고. 미리 가통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월 10일 날 복숭아 응애약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이에요. 슈퍼펀치. 또 순나방. 그 다이센 비기는 포르토 안타라고 쭉 팬텀칩 제국기고. 저기 보면은 7월 19일 날 오복이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규산황, 보구력, 꼭지 야물게. 저걸 제가 이 권장 해가지고 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가온 위치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양사방이 확 덮였어요. 근데 천공병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영상은 나와요. 그 사과를 찍어 왔는데 갔다 오시면 뭐 없어. 나는 원래 그런 게 원래 없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 병 자체가 없어요. 이분이 찾는 요거는 2020년도 작년 재작년에 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 여기 근카바 아마 2020년도에 봄에 바람이 좀 불었을 거예요. 또 보도역 쳐다보니 제가 균카바 여드렸고 4월 25일 두 번째에 제가 균카바 농약이 아닙니다. 아마 저때 아마 봄바람이 많이 불었을 겁니다. 분명히 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쳐야 된다. 균 확산을 막아주자 쳤습니다. 5월 6일 날 이제 저 빅그린 마그네슘 했죠. 네. 왜? 이파리가 좋아지는 이파리가. 그래서 쳤고, 5월 20일 또 한 번 더 쳤네요. 오복이 한 번 더 치고. 집에는 칼슘도 보통 서너 번 다 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혀 병이 없었다. 이 집은 약을 좀 많이 치셨네요. 이 집도 병이 없어요. 여러분, 델란 수화제가 탄저병, 세균수 부응병, 잎 오갈병이 다 되는 종합 살균 보호제인데, 털 없는 복숭아, 무모종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무모종에는 약해날 의료가 있습니다. 요 집도 황독에 8월 8월 중순, 엘바트 9월 중하순 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집도 별 병이 없어. 단 작년도에 6월 15일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와달라. 잎이 낙엽되고 있다. 그 우리가 무모종에 쳐보니까 무모종에 약해, 약반, 과피에 사비 이런 게 많이 보여요. 델란 소화제가. 예. 예, 몸풀게 합니다. 저희들은. 사정복비. 사정복비. 혼용 못하게 합니다. 예, 못하게 합니다. 예. 예. 예, 사과에는 사정복비에 섞어치면 안 되고, 사과에는 델란은 전작제가 전용 마쿠피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델란이 민감한 약입니다. 약은 좋은데. 옷 딱 못 드신 분들은 옷도 많이 올라요. 델란치고. 그거 가서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6월 15일 날 방문하러 가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이파리가 막 한 30도 낙이 뜬 것 같아. 바닥에 누르게 떨어져가지고 막 점찍혔어. 그래서 어떤 혼용 문제라든지 농도장애 이런 것들이 있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 앞전에 그 약들을 내가 보니까 큰 문제가 없고 또 농가에서 창고안에 뭐 재고들이 사실 많아. 뭐 지원받은 거, 옛날 쓰다 남은 거 이런 거 막 섞어치면은 그 80만 어르신들 내가 뭘 섞은지 잘 모릅니다. 제가 뭐 경찰 검사가 아니고 창고 DB에서 그걸 확인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데. 그래서 믿고 하는 거고 또 약해 좀 났으면 해결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무모종에는 델란 대신 어떤 거 써야 돼요? 다코닐 치면 되죠. 다코닐, 오갈병. 네, 다코닐. 그 치는 시기가 똑같아요. 네, 다코닐. 예.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낙엽이 돼가지고 이걸 빨리 좀 해결해달라. 그 낙엽 되면은 병인 줄 알고 약을 자꾸 쳐요. 그 잎이 더 떨어집니다. 왜? 그 작물이 화학의 농약을 맞아가지고 낙엽이 됐어. 이기지 못해가. 거기에다가 가수원 주인께서 병인가 싶어가지고 약을 또 치네. 또 떨어져. 근데 그 나무는 미치는 거야. 다른 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약을 자꾸 치는 거예요. 약을. 해결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농약 살포 중지하십시오. 그죠? 그줬어.
저 빗거리라고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해요. 저거는 물 2500에 한 병인데 2병 계십시오. 농약 살포 금지. 그리고 균카바 한 병. 왜? 쫙 오래 달라붙어 있도록. 그러고 일주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일주 후에 오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가을에 걱정 없을 것이다. 저는 뭐 해봤으니까 자신있게. 왜? 그 전에 유사한 사례 2번 있었어요. 2번. 그걸 안심시켜놓고 일주 후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궁금한 거예요. 5일 만에 갔습니다. 제가 5일 만에. 전화 안 드리고. 이게 언제 잎이 떨어졌나. 나중에 그 담당 지도관에 물어봤어. 그 어르신 수학 어떻게 됐느냐. 수학 잘 됐어요. 작년보다 더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우수 사례로 올려놓은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10일에서 12일을 딱 준수하시. 그 중간에 비가 오거나 본인이 뭐 약속이 끝내서 그렇지. 보통 10일, 12일 만에 약을 따박따박 치시고. 그 약도 충분하게 치시고. 그러니까 병 자체가 없다. 탄저병이 뭐야? 이런다니까요. 그런 분들 계셔요. 본 적이 없기도 모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르륵 자가조제, 석유형 자가조제는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응에 좋은 약은 아까 언급드렸던 응에 순나방 동시가 되는 인식표라고 나왔는데 좀 비싸요. 근데 효과는 장애 해보니까 좋더라. 사과는 다 합니다, 이제. 자, 흰거극병 약. 좋은 약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효과 좋다고 나온 게 뭐냐면 버픽스라고 있대요. 버픽스. 저기 복숭아 흰거병에 참 효과 좋다. 저게 딸기나 하우스 작물을 해보니까 장려 효과 좋아가지고 막 재고 없을 정도로 판매가 됐다. 그런 말이 있고. 만신계통 청홍병 약은 아까 제가 10몇 가지 말씀드렸죠. 새로 나온 만신 농약이 뭐냐면은 미스타클리라고. 저 약이 신규 만신계인데 청홍병에 상당히 효과 좋다. 그 교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파리 강화, 이파리 활성화, 엽록소 강화, 성분병 억제, 탄저병 억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빅그린 플러스 균카바 이런 것들 한 3번만 섞어치면 효과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려운 집들은 저런 식으로 한번 현장에 한번 적용해봐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기 때문에 한 4시간 넘었네요. 그래서 그 자료 보시고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또 연락해 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장시 고생 많으셨고 홍천 복숭아가 큰 병에 피해 없이 올 가을에 좋은 결과물을 획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큰 거. 고맙습니다. 과피 동로. 그거는 뭐냐면은 그런 계통 중에 구리, 쿠퍼, 뭐 이런 구리가 들어가는 화상병 약은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 개화기중이나 또 생기중 치면 안 됩니다. 원래 안 드립니다. 사과 다시고. 이 과수가 한 500, 600호가 되겠네요. 네네네. 적지가 않네요. 복숭아 재배하시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저희 그 농가들이 사실은 한 1000평 이내에 복합 영농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지만은 저희 농가 그 회원들이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 오늘 좋은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